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45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들, 비즈니스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들,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초췌한 얼굴로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준호, 38살의 벤처 투자가, 한때는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CEO였습니다. 스타트업 세계를 성공적으로 엑시시키고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해 불과 5년 만에 운용자산 5천억 원을 달성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서툰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 지원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위암 말기였죠.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지만 지원은 2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생후 1달이었던 수아를 남기고 떠나면서 지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준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아를 부탁해요. 우리 수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아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죠. 혼자서 신생아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2시간마다 깨서 우는 아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 분유타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그 모든 것이 초보 아빠에게는 너무나 벅찼어요. 회사는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재택근무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중요한 투자 건들을 놓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준호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를 시간도 없이 육아 전쟁에 내몰린 그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준호는 뉴욕에 계신 어머니께 수아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65살의 어머니는 전직 소아과 간호사였고 수아를 충분히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물론 딸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잡은 준호는 옆자리에 아기 바구니를 고정시키고 기저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분유통, 젖병, 기저귀, 물티슈, 갈아입힐 옷, 마치 이사를 가는 것처럼 짐이 많았죠. 옆자리 승객인 중년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지만 준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기압 변화 때문인지 낯선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를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아는 쉴 새 없이 울어댔죠. 준호는 서둘러 분유를 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젖병을 거부했어요. 기저귀를 확인했지만 깨끗했고 안아서 흔들어줘도 노래를 불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전체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갔고 승객들의 불편한 시선이 준호의 등을 찔러댔습니다. 이거 참, 비즈니스석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뒷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연신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수백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무력한 초보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손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 승무원이 서 있었죠. 이름표에는 김하은 수석 승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1살의 하은은 이 항공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승객을 대해온 경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하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은은 한 달 전부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실 그녀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임신 9개월의 예비 엄마였습니다. 5년간 사귄 연인과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 태교도 열심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연인 태연이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떠나버린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 충격으로 하은은 일주일 뒤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죽은 아기를 안고 울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은이 수아를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보채미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8년간의 승무원 경험과 최근의 아픈 기억이 겹치면서
그녀는 이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혹시 모유 수유 중이셨나요? 하은의 질문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네, 모유 수유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분유로 바꾸려는데 잘 안 먹어서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하은은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자신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었구나. 그리고 혼자서 이 작은 생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갤리로 오세요. 조용한 곳에서 아기를 달래보죠. 하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일어났어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본 상태였고 이 경험 많아 보이는 승무원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갤리에 도착하자 하은은 커튼을 치고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녀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유니폼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수화를 받아 아는 순간 아기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전 잃어버린 아기의 온기가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은은 참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격렬하게 울어대던 수아가 마법처럼 조용해진 거예요. 아기의 작은 입술이 하은의 가슴을 찾아 움직이더니 곧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마를 찾은 것처럼 수아의 작은 손이 하은의 옷을 꼭 쥐었어요.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낯선 여자가 자신의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평온한 수아의 얼굴을 보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유산했거든요.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나 봐요. 하은의 담담한 고백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이를 잃는 아픔을. 준호는 아내를 잃은 것도 견디기 힘든데 뱃속에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저도 위안이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갤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3만 피트 상공.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 사람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자신들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하은이 잠시 다른 승객들을 돌보러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아내 지원과의 만남부터 결혼, 수아의 출생,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원은 제가 아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아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매일 배에 대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심지어 태교 일기까지 썼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거든요. 수아가 태어났을 때 지원이 처음으로 한 말이 우리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였어요. 사실 신생아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정말로 수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믿었어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거든요. 한 달 뒤에 지원이 쓰러졌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을 버티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수아에게 젖을 물리려고 애썼는데 결국 끝까지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은은 준호의 아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막막한지 그녀도 알았으니까요. 하은 씨는 혼자이신가요? 이번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5년 동안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태연이라고. 대학 때부터 만났으니까 거의 인생의 전부였죠. 작년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았고 올해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너무 기뻤어요. 태연도 기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며칠 뒤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떠나버렸어요. 임신 9개월이었는데 그 충격으로 일주일 뒤에 유산했어요. 하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를 안고 있는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죽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내가 지킬 수 없었다는 죄책감,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준호는 하은의 아픔이 자신의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지원과의 행복한 기억이라도 있지만 하은은 배신과 상실을 동시에 겪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아는 하은의 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묘한 평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뉴욕 JFK 공항에 도착이 가까워지자 준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4시간 동안 경험한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거든요. 수아는 여전히 하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하은도 아기를 내려놓기 싫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하은 씨, 준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은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수아를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지금 받으시는 연봉의 4배를 드릴게요. 1년 계약으로 수아가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생각해봐 주세요. 준호는 명함을 건네며 간절한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하은 씨를 필요로 해요. 아니, 저희가 하은 씨를 필요로 해요. 하은은 품 안에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여전히 자신의 옷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마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하은은 수아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었습니다. 잘 지내야 해, 수아야. 아기가 방긋 웃는 모습에 하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8년간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베이비시터가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수아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 감촉이 자꾸만 그녀를 흔들었죠. 사흘 동안 하은은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반대했어요. 8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이 베이비시터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아와 함께했던 14시간이 지난 한 달간의 그 어떤 시간보다 평화로웠거든요. 여보세요? 준호 씨, 저 하은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 씨, 정말 연락해 주셨네요. 그 제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준호의 기쁨이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하은은 그런 준호의 모습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은은 항공사에 1년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만류했지만 하은의 결심은 확고했죠.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수석 승무원인 박지영은 대놓고 비난했어요. 언니, 정말 미쳤어? 8년 경력을 버리고 남의 집에 봐주러 간다고? 휴직이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수석 승무원이 베이비시터라니 자존심도 없어? 하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 그리고 준호와 나눴던 공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하은이 준호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은 12월 초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주거 단지 엘리베이터가 32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하은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한강과 남산이 한눈에 보였고 거실은 웬만한 집 전체 크기만 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미술품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활감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 씨. 준호가 수아를 안고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수아는 하은을 보자마자 팔을 뻗으며 방긋 웃었어요.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어머, 수아가 절 기억하네요. 하은이 수아를 받아 앉아 아기는 즉시 하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매일 하은 씨 얘기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만난 천사 이모가 곧 올 거라고. 준호가 하은을 안내한 방은 수아 방 옆의 게스트룸이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어요. 침실과 드레스룸, 전용 욕실까지 갖춘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죠. 너무 좋은 방을. 이건 제가 쓰기엔 과분해요. 뭘 과분해요? 수아를 돌봐주시는 분인데 당연하죠. 그리고 수아 가까이 계셔야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고 하은과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했어요.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었죠.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아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준호의 사적인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아기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어요. 아침이면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해야 했고
저녁이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으려 했죠.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은 씨,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수아 먹이느라. 그럼 같이 드시죠.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 그날부터 아침 식사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수아가 이유식을 먹으며 온 얼굴에 묻히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출근 시간이 되곤 했죠.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수아 목욕시키는 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준호의 배려에 하은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기 목욕시키는 건 혼자 하기 꽤 힘든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수아와 놀아주고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수아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죠? 하은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덕분이에요. 제가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 씨도 정말 좋은 아빠예요. 수아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낮에도 계속 아빠 얘기를 해요.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면 환하게 웃어요. 두 사람은 수아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은 자연스럽게 집안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까지 했죠. 처음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던 준호도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 된장찌개는 정말 어머니께 배웠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된장, 고추장 담그는 것도 다 배웠죠. 부럽네요. 전 인스턴트만 먹고 자라서. 수아한테는 좋은 걸 먹여야죠. 이제 곧 이유식도 시작해야 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수아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유치원에 보낼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부모처럼 아이의 미래를 계획했어요. 주말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외출했습니다. 처음엔 마트나 백화점 정도였지만 점점 더 먼 곳까지 가게 되었죠.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남산을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수아야, 저기 봐. 구름이 양떼 같지? 준호가 수아를 안고 하늘을 가리키면 하은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젊은 부부로 봤고 가끔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하고 말을 걸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하은과 준호는 서로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시계만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하은은 준호가 출근한 후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아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들었어요. 겨울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하은 씨, 준호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선택을. 무슨 선택이요? 승무원 일을 쉬고 여기서 수아를 돌보는 것.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수아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거든요. 정말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어요. 웃는 것도 잊어버렸고 행복이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수아를 만나고 이 집에 와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은 씨가 오신 후로 이 집이 다시 집 같아졌어요. 아니, 처음으로 집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거실의 은은한 조명 때문인지 서로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꺼내놓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하은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라니. 수아도 많이 컸어요. 이제 뒤집기도 하려고 하고. 정말 신기해요. 매일 보는데도 매일 다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수아 이야기를 하며 어색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로를 향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두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새로운 투자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산업 관련 스타트업이었는데 실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자신의 회사가 3년 전 인수한 항공사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하은. 호기심에 클릭해본 준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기내 응급상황 대응 미흡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하은이 신입 승무원이었을 때 LA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고 하은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승객은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언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하은에게 떠넘겼고 그녀는 미숙한 대응으로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은이 교범대로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의료진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지만 회사는 이미지 보호를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그 결정을 내린 경영진 회의에 준호도 참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준호는 항공사 인수를 주도한 투자회사의 이사로 참여했고 회사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동의했던 거예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의 인생을 망친 사람 중 하나였다니. 당시에는 그저 숫자와 이미지만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하은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으면서도 하은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은은 준호의 변화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피하는 준호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선을 넘었나, 너무 편하게 대했나 싶어 조심스러워졌지만 준호의 태도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하은이 먼저 나섰습니다. 준호 씨, 수화를 재우고 난 후 하은이 서재로 들어가는 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준호는 하은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주일째 절 피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말씀해주세요.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와 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 씨, 왜 이러세요? 하은이 놀라서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5년 전 기내 응급상황 사건 기억하세요? 하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왜 준호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얘기를? 제가 그때 경영진 회의에 있었어요. 하은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한 그 회의에. 하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회사 이미지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지는 생각도 못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직접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반대하지도 못했어요. 비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절 고용한 거였군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속죄하려고?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뭐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하은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은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사랑이라고요? 하은 씨, 5년이에요. 5년.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년 동안 전살인자 취급받았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승진은 계속 누락됐고 어디를 가든 그 사건에 그 승무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하은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당신들 때문이었다고요? 당신들이 이미지 지키려고 저를 버렸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 5년이 돌아와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나갈게요. 하은 씨, 제발. 수아한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은이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하지만 수아는 죄가 없어요. 하은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수아는 당신을 엄마로 알아요. 당신이 떠나면 비겁해요. 하은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아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더 아픈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를 미워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처절하게 울어댔죠. 엄마. 10개월이 된 수아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하은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수아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은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그만해요. 하은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하은이 수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수아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은이 떠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기업 대표와 승무원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준호와 하은이 비행기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하은이 준호를 유혹해서 펜트하우스에 들어갔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은이 기내에서 옷을 벗고 아기에게 수유하는 행위로 준호를 유혹했다는 왜곡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언론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은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5년 전 사건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문제 승무원의 추가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어요. 하은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김하은 씨, 사실 확인 좀.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돈 때문에 접근하신 건가요? 하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친구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5년 전의 악몽이 더 잔인한 형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항공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 씨, 복귀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이미지가. 동료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들도 연락을 끊었죠. 언니, 정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5년 전 일도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한편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은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는 즉시 회사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습니다. 악플러들 전부 고소해.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해. 대표님,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면. 지금 당장.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호의 회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준호를 향하고 있었고 기자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준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고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5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당시 사건의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2019년 4월 23일 LA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신입 승무원이었던 김하은 씨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30분 이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김하은 씨의 응급처치는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의료진의 소견서가 크게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언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김하은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미숙한 대응으로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무원으로 낙인 찍혔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기업 대표가 자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그 결정에 참여한 경영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겁하게도 반대하지 못했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하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리고 최근 온라인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김하은 씨는 저와 제 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입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저와 어린 딸을 진심으로 돌봐주셨죠.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김하은 씨, 준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수아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예상치 못한 공개 고백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당신과 수아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제 죄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기업 대표의 눈물의 고백, 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진정한 사랑인가 속죄인가. 여론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은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 아닐까? 김하은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5년이나 대표님 진심이 느껴진다. 꼭 해피엔딩이었으면. 수아 엄마 빨리 돌아와요. 작은 원룸에서 생중계를 보던 하은은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 자신의 회사와 명예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가 카메라를 보며 울먹이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하은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하은이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품에는 수아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수아가 하은을 보자마자 팔을 뻗으며 울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하은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회사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당신이 더 중요해요. 당신과 수아가 제 전부예요. 바보.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예요. 회사는 어쩌려고. 회사는 다시 만들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과 수아는 대체할 수 없어요. 하은이 한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용서해도 될까요? 5년 전 일을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생 노력할게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미 용서했어요. 하은의 말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미 사랑해버렸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준호가 하은과 수아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상처와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준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하은이 돌아온 후로 한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하은의 옷을 꼭 쥐고 있었죠.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이 수아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약속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는 하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 후 수아가 잠든 거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하은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의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네. 하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 남산 팔각정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5년 전 사건 이후 하은을 외면했던 동료들도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축하했습니다. 줄에는 따로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와 하은이 직접 서약을 했어요. 준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5년 전 하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은은 저를 용서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은과 수아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준호 씨와 수아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뽀뽀. 한 살이 된 수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준호와 하은은 수아를 안고 입을 맞췄어요. 결혼 후 그들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익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했죠. 하은은 1년의 휴직이 끝난 후 항공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 교육 담당자로 돌아왔어요. 후배들에게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1년 후 하은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하은의 배를 매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너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수아도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매일 엄마 배에 뽀뽀를 하며 동생아, 빨리 나와라고 말했죠.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준호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지원을 떠나보낼 때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은은 그런 준호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수아도 있고 이 아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여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시우로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시와 우주의 우를 합친 이름이었죠. 병실에서 준호는 신생아 시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옆에는 하은이 누워있고
수아가 동생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시우 아빠야. 만나서 반가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널려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합니다. 차갑던 공간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죠. 매일 아침 준호는 출근 전에 아이들과 아침을 먹습니다. 수아는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고 시우는 이유식을 먹으며 온 얼굴에 묻힙니다. 하은은 그런 가족들을 보며 행복하게 웃죠. 오늘도 늦지 마요. 하은이 준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합니다. 알았어요. 오늘은 일찍 올게. 수아, 유치원 발표회 있는 날이잖아. 아빠 꼭 와야 해. 수아가 아빠 다리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지. 우리 수아 발표하는 거 꼭 볼 거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시우는 스스로 숟가락을 잡으려 애씁니다. 준호와 하은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짓죠. 가끔 준호는 하은에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은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후회는커녕 감사해요.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잖아요. 5년 전 그 일도요? 네, 이제는 정말 그래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수아와 시우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가 하은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절 찾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만나기 위해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수아도 우리를 이어주려고 태어난 천사였을까요? 맞아요. 수아가 우리를 연결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로 유명해졌고 특히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승무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알려졌어요. 매년 거액을 기부하여 어려운 처지의 싱글맘들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하은은 승무원 교육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항공사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명해졌죠. 특히 위기상황 대처법과 승무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강의는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3년 차. 그들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준호는 하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하은은 나도 사랑해라고 답합니다. 수아와 시우는 그런 부모를 보며 우엑 징그러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모가 자랑스럽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면 하은은 늘 그날을 떠올립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을. 여보, 뭐 생각해? 준호가 묻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나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때 수아가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구름이 양떼 같아. 시우도 형아를 따라 양 하며 소리칩니다. 네 사람은 비행기 창밖을 바라봅니다. 3만 피트 아래로 구름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햇살이 반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3만 피트 상공에서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 용서와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이야기.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너무 드라마 같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운명은 정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준호와 하은, 수아와 시우,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특별한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사랑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3만 피트 상공에서 아니면 일상의 어느 순간에 운명 같은 만남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준호와 하은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사랑은 때로는 용서에서 시작되고 이해에서 자라나며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